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고만장 기자실 시즌 3 진행을 맡은 임지은 기자입니다. 조금 쌀쌀하긴 한데요.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춘분입니다. 그 기운이 시장에도 전해졌는지 우리 시장 미국 경기지표 호조세와 함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운 잘 전해져서 상승세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전 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 있죠? 오늘장 체크 포인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고만장 체크포인트 박민용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확인을 하셨지만 오늘 낮과 밤을 절반씩 나눠 갖는다는 춘분입니다. 시장 역시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기대감, 수급고움에 따른 우려감을 함께 나눠 갖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정보겠죠. 각각의 정보 저희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자부서에서는 어떤 이슈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경제금융부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온라인 보험 가입자 수가 점차 늘고 있답니다. 이 가격도 상대적으로 쌀 뿐만 아니라요, 편리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규 가입자 3명 중에 1명은 온라인 가입을 통해서 가입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네요. 강은혜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자동차 온라인 보험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결은 상대적으로 싼 보험료와 편리함입니다. 오프라인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와 언제 어디서든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장하는 내용이 오프라인 보험사랑 별 차이도 없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온라인 보험이 훨씬 싸기 때문에 온라인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자동차 보험 수입 보험료는 약 3조 4,183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 29.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2%포인트 증가한 수치며 최근 5년 새 연평균 13.6%나 늘어났습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경우 온라인 점유율이 3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3명 중 1명은 온라인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겁니다.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온라인 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과거보다는 이제 보험료 비교 환경이 크게 좋아지는 데다가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인들이 온라인 보험 상품의 판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자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많았고 운전자 비중이 많은 30에서 40대의 가입 비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텔레마케팅 영업에 제약이 생겼고 오프라인 보험보다 앞선 보험료 인상은 온라인 보험 시장 성장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 네, 이번에는 산업부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또 다른 악재가 들려오고 있네요. 어제 오후 6시경에 통신망 장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라는 소식입니다. SK텔레콤 어제 가입자 확인 모듈이라는 장비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일부 가입자들이 통화나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망이 정상화된 시점은 오후 11시 40분으로 가입자들은 5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었는데요. SK텔레콤은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약관을 통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에 과징금, 또 이번엔 통신망 문제 발생 등 악재가 끊이질 않는 SK텔레콤,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바로 부동산부 소식 하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바로 오늘 개관식을 가졌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경이었다고 하는데요. 개관식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민, 예술인, 관계자, 디자이너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관식에서는 DDP의 건립 과정과 미래 가치, 그리고 시민들의 희망 메시지를 담은 영상과 퍼포먼스가 이어졌는데요.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의 DDP는 전시관과 박물관 등 5개 시설로 구성됐으며 내부에는 15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새 단장을 마쳤다고 하니까요. 주말 가족끼리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마지막 소식은요. 바로 증권부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죠. 동양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됐던 동양자산운용이 새로운 CI를 공개했습니다. CI라고 하면 기업 마크라던가 상징 로고 등을 뜻할 수 있겠는데요. 자,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에 나선 옹기선 대표는 이미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최종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월 말 동양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된 동양자산운용이 새로운 CI를 공개했습니다. 동양그룹과 혼동을 막기 위해 CI에 사용되는 로고 형태와 색상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동양자산운용은 지분의 73%를 동양생명이 보유하고 있어 동양사태와 무관하다고 강조해왔으나 사명이 같은 탓에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작년 연말자로 해서 저희 회사가 동양그룹부터 공식적으로 계열 분리되고 이제 동양생명의 자회사로서 새로운 회사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 CI를 제정을 했고 저희가 고객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동양자산운용의 모회사인 동양생명의 경우 최대 주주는 보고펀드지만 당시 공정거래법상 동양그룹 계열사로 묶여 있어 작년 동양사태 시기에 5천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양자산운용은 펀드에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는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부적으로 사명 변경을 검토했으나 현재 사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 측은 그간 실적으로 쌓아온 긍정적인 이미지가 사라지게 되고 상품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양자산운용의 수탁권은 지난 2월 말 기준 14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3월 15조 2천억 원에 비해선 다소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새롭게 출범한 옹기선호가 새 CI를 발판으로 지난 어려움을 딛고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종근입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공시사항들도 점검해 봐야겠죠. 일단 삼성 정밀화학 소식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측에서 이 폴리실리콘 사업 부분에서 한 발 물러날 것이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공시사항 때문인데요. 폴리실리콘 합작사인 SMP의 지분 35%를 선 에디슨에 팔고 그 대신 선 에디슨에서 분리돼 미국 나스닥에 새로 상장하는 선 에디슨의 자회사 반도체 재료기업 SSL의 주식을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덕분에 오늘장 삼성 정밀화학 신성장 동력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로 우리 파이낸셜인데요. 최대 주주가 우리금융지주였는데 KB금융지주로 변경됐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자, 회사 측에서는 KB금융지주가 경영 참여 목적으로 우리금융지주로부터 우리파이낸셜 주식 1,118만 주를 취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사명 역시 KB캐피탈로 변경됐는데요. 우리파이낸셜 앞으로의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은 한진해운 소식입니다. 이 해저 케이블 쪽 회사죠. 이 KT 서브마린의 주식을 전량 매도하겠다라고 지분을 처분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KT 서브마린. 해저통신 및 전력 케이블 건설과 유지 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지분을 일괄 매각 방식으로 처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처분 주식 수는 661만 5천여 주로 처분 금액은 342억 원입니다. 이 소식에 KT 서브마린 오늘장에서 급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글과 컴퓨터 관련한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회사를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MDS테크를 745억 원에 인수했다라는 새로운 공시사항을 내놨습니다. 양사 간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주식 261만여 주를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 호재거리 이슈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 오늘장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상승하라 특징주 역시 점검해 드릴 텐데요. 오늘 상승 쪽에서는 대한항공과 한국전자 인증을 꼽아봤고요. 하락 종목으로는 유니슨과 SK텔레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임 인상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선우님이 다음 달 1일부터 인상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 기록 중인데요. 운임 인상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액이 5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 등이 나왔습니다. 오늘장 기대감으로 4% 넘어가는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한국전자인증입니다. 삼성전자의 기기 인증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 흐름인데요. 어제 한국전자인증이 사물 인터넷 기기에 쓰이는 기기 인증 솔루션을 삼성전자와 노틸러스 효성 등 복수의 기업에 공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으로 달렸습니다. 자, 하락으로 가볼게요. 유니슨입니다. 관리 종목 지정 소식의 하락인데요. 최근 4년째 적자를 기록하면서 거래소 측에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장 하한가 가까운 급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앞서 뉴스에서도 살펴봤는데요. 어제 오후 6시쯤 가입자 확인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통망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서비스장애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장 2% 가까운 하락을 기록 중입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있죠. 주말에 쏟아지는 정보 걱정 저희한테 맡겨두시고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일목요연하게 정보 정리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크포인트였습니다. 네, 개편 특집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LED 관련주 알아봅니다. 키움증권 김지산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올해부터 그 일반 조명용 백열 전구를 LED로 모두 전환하겠다, 교체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각광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지금 이 구간에서도 상당한 매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연구위원님 생각 어떠신지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LED 조명이 좀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LED 업체들에 대한 그 투자 매력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과거 2010년에 LED가 그 조명을 받을 때는 그 3조 원밖에 안 되는 그 비인류 시장이 타겟이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 LED 조명 시장은 궁극적으로 100조 원을 타겟으로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잠재 성장성 면이나 그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면에서 그 차이가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참고로 그 LED 조명 시장은 향후 2016년까지 30% 이상의 그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LED 조명이 좀 확대되고 있는 배경을 좀 말씀드려 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 정부가 백열 전구 퇴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공급 측면에서는 지난해 그 크리가 LED 조명 가격을 $10 이하로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좀 방아쇠를 당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LED 조명 가격이 LED 조명이 경쟁 조명 대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백열 전구의 대체 수요가 LED로 바뀌고 있는 흐름들이 더욱 빨라질 것 같습니다. 아, 네. 대개 조명 사업과 같이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 영역에서 민간 영역으로 이렇게 대중화되면서 이 모멘텀이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너무 많은 업체들이 진입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물론 이제 LED 조명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난립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는 LED 칩 메이커를 보면 사실 글로벌리 상당히 좀 과점화되고 있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국내에서는 삼성 LED, LG 이노텍,
서울 반도체 정도가 칩을 만들고 있고 네. 패키지 단에서 경쟁력을 갖춘 루멘스 정도가 그 유력한 업체로서 좀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뭐 LED 조명에 대한 그 출혈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영세한 조명 업체들의 얘기인 거고 네. 실제적으로 여기에 광원을 공급하는 LED 업체들은 소수에 제한돼 있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축소되고 고정비가 감소하는 사이클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들 LED 업체들은 당분간 실적 개선 사이클이 지속이 될 거고 그 투자 매력은 여전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굉장히 이제 좀 영세한 조명 업체들만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 다른 관련주들은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LED 관련주들 굉장히 시장에서 두각 나타내고 있는데요. 서울 반도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거든요. 앞으로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서울 반도체는 역시 그 조명용 LED에서 가장 선두주자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조명 시장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 서울 반도체의 매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네. 올해도 영업이익은 대략 1,200억 원이 좀 넘어가는 수준에서 30%의 좀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조명과 자동차가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조명과 자동차용 LED 매출은 그 지난해 대비 각각 뭐 46%, 20% 고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명용 고부가 제품인 아크릴칩 비중이 또 지난해 17%에서 올해 대략 30%까지 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제품 믹스 개선과 수익성 개선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시 그 LED 쪽에 대한 그 조명에서의 선두주자로서의 서울 반도체 매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영업이익이 30%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솔깃하게 들리네요. 특히 이제 연구위원님 그 리포트를 보니까요. LG 이노텍에 대해서 내년이면은 시총 4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예, 그 예. 배경을 어디서 꼽을 수 있을까요? 예, 물론 그 LED 조명 쪽에서의 대표 업체가 서울 반도체라고 한다면 사실 서울 반도체는 약간 밸류션 측면에서는 많이 높다라는 좀 약점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렇더라 보면 저희는 LG 이노텍이 실적 그 개선 속도라든지 밸류에이션 매력을 감안했을 때 가장 투자 매력이 높다고 보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약간 욕심이겠지만 시가총액 4조 원을 지금부터 좀 제시하는 배경은 네. LG 이노텍의 그 2015년 내년의 모습이 2010년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도 2010년 전성기 수준인 4조 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LED가 그 조명용 비중이 확대되고 감가상각비와 같은 고정비가 줄어들면서 그 내년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을 좀 기정사실로 그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는 2010년에 없었던 모습으로서 카메라 모듈이 이미 글로벌 1위로 부상을 했고요. 패키지 기판이나 터치 윈도우, 차량 부품과 같은 신규 육성 사업들의 그 이익 기여가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고 마지막으로는 기업 가치 할인 요인이었던 재무 구조가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사이클에 진입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재무 구조 측면에서도 2010년을 넘어서는 2015년의 모습이 기대되고 있고요. 주가도 이와 그 상응해서 움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LG 이노텍, 그동안의 감가상각비가 이제 조금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서 흑자로 전환을 할 것이고, 이 조명 부문에서. 그리고 카메라 모듈, 또 차량 부품 부문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LG 이노텍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LED 관련주 중에서 지금 접근하면 가장 좋을 종목, 탑픽으로 꼽으신다면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탑픽은 LG 이노텍을 제시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대형주이면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년까지 업사이드가 2배까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주가의 상승 여력도 그 LG 이노텍이 가장 많아 보입니다. 다만 네. 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종목 중에서 저희는 루멘스라는 종목도 중소업체 중에서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루멘스가 뭐 지난 4분기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상당히 좋은 실적을 제시하면서 시장에 좀 그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는데요. 지난 그 실적이 좀 좋아졌던 원인을 보게 되면 대화면 프리미엄급 엣지형 BLU라든지 조명용 LED, 신규 모바일용 LED 이런 쪽에서 그 제품 비중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그 제품 믹스 개선은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올해에도 유효한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루멘스가 올해도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중성주 중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할 LED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탑픽으로는 LG 이노텍, 또 중장기적으로는 루멘스라는 종목 추천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뉴스룸에서는 어떤 내용 오고 가는지 알아보고 기자들의 이야기 오프 더 레코드 이어집니다.